김큐의 경제뉴스 크리에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11월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저 지내면서 날이 왜 이렇게 좀 따뜻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아니, 제가 기상청에서 근무를 하는데 네. 이상 고온 현상이 그쵸. 며칠째 지속됐잖아요. 아까 뭐 비 온다는 얘기 나왔는데 비 오고 네. 나면 좀 추워질 것 같기는 한데. 맞습니다. 제가 이제 날씨 얘기를 꺼내긴 했지만 그래도 저랑 경제 얘기 많이 나누셨잖아요. 그쵸? 이 날씨를 듣고 경제 파급 효과라든지 뭐 떠오르는 건 없으십니까? 살짝 느낌적인 느낌으로 따뜻한 날씨가 끝나고 이제 뭐 추워진다? 이거는 난방비 얘기 나오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에 이제 겨울엔 난방비니까 우리 난방비 많이 올라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까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도 저희가 조금 했는데 네. 이 전쟁 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를 거다 이런 전망이 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완전히 유가가 좀 빠지고 있어요. 꽤 많이 네. 빠졌습니다. 이게 날씨 영향이 좀 크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에서 이 얘기 먼저 해드리려고 하는데 5년 만에 전 세계 엘니뇨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 좀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기후 이변이 좀 많다라는 건데 엘니뇨가 겨울철엔 조금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 그러니까 미국은 겨울철에 허리케인이 좀 일어나는데 네. 이 허리케인이 엘니뇨 때문에 덜 지금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게 결국에 미국의 원유 생산 시설들에 대한 피해를 덜 하게 만들고 네. 그러니까 유가는 좀 그 원유는 많이 생산되겠죠, 미국에서. 그래서 수요보다는 생산량이 꽤 받쳐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유럽으로 날아가 보면 유럽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춥지 않은 겨울이 좀 예상이 돼요, 올해. 그러면 천연가스 수요. 유럽은 천연가스거든요.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수요가 좀 떨어질 거여서 천연가스 가격도 좀 안정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 가격 안정은 물가 상승 압박을 상당폭 줄여줄 걸로 보이거든요. 네. 우리가 금리 인상 결정하고 뭐 이럴 때 항상 소비자 물가, 뭐 에너지 가격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좀 사라진다 그러면 이제는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자극받을 요소가 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살짝만 해보겠습니다. 웬일로 네. 이 시간에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죠? 네. 아,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 네. 타임이잖아요. 자, 이 얘기 해야 되죠. 김포 서울 편입 이야기를 사실 이거를 정말 며칠 전부터 여쭤봐야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김포 얘기를 이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는 정치적인 건 좀 빼고 그죠.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다뤄달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정치적인 이슈로 하기에는 우리가 뭐 시간을 1시간 더 연장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오늘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거 뭐 가능하긴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도 살짝 여쭤봤는데 김포에 사신 지 8년이나 되셨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참 김포가 이슈가 많이 되네요, 올해. 서울과 김포를 연결하는 골드라인, 뭐 일명 골병라인이라는 별칭까지, 김골라. 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던데 이번에는 또 서울 편입 이슈로 좀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능 여부를 물으셨으니까 불가능할 건 없다라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경제 문제는 선택의 문제라고 네.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구역을 나누는 것도 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형적인 경계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오가고 교류하는데 뭐 커다란 산이 있다든지 아니면 큰 물줄기가 있으면 이 생활권을 갈라놓는 거니까 결국엔 행정구역이 나눠졌거든요. 네. 근데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교통 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지형적인 건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른바 도리어 생활권이라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보면 주변 도시들은 서울에 묶여있는 생활권이라는 차원에서 행정구역을 이제는 어디다 선을 그어도 뭐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엔 선택의 문제일 뿐 불가능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답을 드려야겠는데요. 그러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택이 더 이득인가 이게 지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은 사실 확장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역사상으로 보면 한성이라고 불렸던 시기에 한강 북쪽 이른바 사대문 안에서 시작해서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범위가 굉장히 크게 확대됐잖아요. 이때는 폭발적인 인구 증가라는 배경이 존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비단 서울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모든 도시들이 확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전국의 모든 도시가 인구가 증가를 했으니까 다만 이제 서울의 인구 증가와 유입 속도가 그만큼 빨랐던 거죠. 메가시티처럼 이렇게 커진 거는. 네.
서울은 인구 증가하고 개발 시대에 발맞춰서 행정구역의 확대가 계속해서 이루어졌고요.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강남이 예전엔 뭐 허허벌판이었어. 뭐 송파, 잠실 저쪽은 석천호수 주변이 갈대밭이었어. 막 나 옛날에 거기서 뭐 했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들어봤어요. 어쨌든 그 시대엔 도시 확대라는 시대적인 당위성 명분이 있었죠. 이때는 부산도, 인천도, 대구도, 광주도 주변 지역들을 막 포함하면서 시에서 직할시로 그리고 뭐 광역시로 확대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들어보니까 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 건가요 혹시?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의 인구가 1990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우리나라 인구 자체가 줄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울로의 인구 이동이 감소합니다.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건 뭐 명확하죠.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애를 안 낳고 있으니까 인구 자체가 줄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서울로의 인구 이동의 감소는 크게 정책적인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영향을 줬어요. 정책적으로는 서울보다 서울의 주변 도시, 예전에는 위성 도시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네. 그리고 신도시 개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의 비대화, 서울의 인구 밀집을 막기 위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더 커지지 않은 거죠. 인구가 네. 주는 거예요. 서울로의 유입 인구가. 경제적인 부분은 폭등한 부동산 가격이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서울 중심부가 점점 너무 가격이 비싸지니까 결국엔 경제적인 문제로 서울 진입을 못하거나 서울에서 일을 하지만 서울로 못 들어오거나 아니면 서울에 있다가 못 견디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위성도시로. 결국에는 원거리 출퇴근 시간을 감소하더라도 나는 밖으로 나가겠다라는 인구 이탈이 늘어나면서 서울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번에 김포 편입은 뭐 약간 사고의 전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약간 갑툭 튀다 이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서울을 확대하겠다. 그리고 그것도 김포가 1순위로 떠오른 거는 사람들이 좀 당황스러워할 수 있는 이슈라고 보입니다. 근데 가끔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문제를 해결할 때도 있잖아요. 방금 전에 부동산을 말씀하셨는데 서울 집값이 너무 뛰는 게 이 공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더 이상 서울에 집을 지을 땅이 없다. 네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은 행정구역이 확대되면은 주택 공급의 숨통도 다시 트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주장도 일리는 조금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생각해 볼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의 선을 조금 확대해서 김포까지 서울을 그었다라고 생각해 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김포는 서울시입니다. 김포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김포에 아파트를 막 더 지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공급이 좀 많이 늘었으니까 그쵸. 서울의 아파트 값은 떨어질까요? 아니면 김포의 집값은 오를까요? 이 두 개를 선택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둘 걸로 중 보십니까? 선택해야 되나요? 네. 서울 집값은 모르겠고 일단 김포는 오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시장은 사람들의 심리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실제 김포의 서울 편입 얘기 지금 나오는 것만으로도 제가 아까 김포 시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김포의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조금씩 스멀스멀 살아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소나 이런 데는 곧 편입돼. 그러니까 오를 거니까 지금 사셔야 돼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하지만 서울 프리미엄이라는 거는 서울에서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네. 서울 집값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김포 집값만 또 오른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김포에 사는 사람들은 뭐가 바뀔까요? 서울까지 다니는 거리도 똑같고 만약에 교통편에 획기적인 개선도 없다 그러면 출근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더 지어지고 주변 경기도권에서 인구가 유입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더 복잡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죠. 네. 원래 김포는 인구 유입이 좀 상당히 많은 지자체거든요. 전국 탑3 안에 듭니다. 가끔은 통계상 1등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까 갑툭튀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김포였는지 서울 주변의 다른 도시들 생각해보면 뭐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거는 그래서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온다라는 것 같은데요. 서울 편입 얘기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원래 단골 손님은 광명시, 뭐 구리시 같은 곳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요즘 정치권에서 서울과의 생활권이 겹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김포가 편입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리적으로나 생활권이 더 많이 겹치는 주변 도시들은 말씀드린 대로 뭐 광명이나 구리시 같은 곳들이에요. 이곳은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필요 충분 조건 다 갖췄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곳이거든요. 실제로 지도를 펼쳐서 김포를 보면 서울 서쪽하고 일부가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김포가 약간 지형이 열쇠 모양처럼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맞닿아 있는 지역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넓어지면서 서해안까지 이렇게 닿는 것이죠. 그렇죠.
아무튼 역사적으로 서울 편입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많이 했던 곳들은 김포는 아니었습니다. 뭐 얘기가 많이 나온 곳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남부하고 북부를 좀 나눠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김포가 기회를 잡은 꼴이죠. 그러니까 경기 남부는 기업들의 투자가 많은 지역들이에요. 그러니까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국내 유수 기업들이 몰려 있어서 뭐 수원, 탕정 뭐 이런 데 가면 도시가 완전히 변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도 쪽에서 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 북부 남부를 나누고 뭔가 새로운 행정 정책을 펼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북부하고 남부를 나누려고 보니까 김포가 참 이상한 지역에 있는 거죠. 북부로 넣자니 한강 이남에 있고요. 그러게요. 남부에 넣자니 인천광역시가 딱 가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김포가 그럼 우리 서울하고 다 있으니까 차라리 우리 서울로 넣어달라라는 요구를 한 거 아닐까요? 네. 앞서 지형적인 구분이 현대사에 들어서는 행정구역에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김큐. 근데 결국에 이거는 또 지형적인 특성이에요. 열쇠 모양의 이 김포. 네, 살짝 다 있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특성 때문에 서울 편입을 주장하고 있다. 물론 생활권에 대한 주장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인접한데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김포를 편입해주면 형평성 문제가 바로 튀어나올 거예요. 다른 지자체들도 아마 편입 욕구가 네. 빗발칠 거고요. 벌써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앞서 뭐 골병 라인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교통 문제 해결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 지하철의 확장 등 다양한 교통 문제, 뭐 이런 시스템의 효과를 볼 수도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만약에 서울로 편입되면 이런 얘기들을 하고는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막연한 기대감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노선 하나 결정하는데 예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번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 차원에서 서울로 편입되는 게 그리고 꼭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요? 행정구역을 넘나드는 광역철도 사업은 국비하고 지방비의 부담이 7대 3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행정구역을 넘나들기 때문에 국가적인 지원이 더 있는 거죠. 네. 근데 서울도시철도가 되면 서울 노선에 확장되는데 국비와 지방비의 부담은 4대 6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훨씬 더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부담이 높아지죠. 그러게요. 그리고 김포시에선 지금 이 서울과의 교통권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지만 서울로 편입이 되면 26개 자치구 중 김포구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하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 중인 지하철 노선이 9개인데 우선순위 싸움에서 밀릴 수도 있죠. 물론 편입되면서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고 편입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서울 인근 도시의 교통 인프라 문제는 지자체가 어디에 소속돼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 차원의 신속한 사업 결정, 그다음에 예산 배분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들려옵니다.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되면은 세수가 줄 거다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건 민주당 쪽 인사들이 수치 거론하시면서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법을 보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서 행정구역상 시가 걷어들일 수 있는 세금은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뭐 자동차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서울시로 편입되면 이제 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 정도만 거둘 수가 있습니까? 나머지는 서울시로 귀속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준다는 얘기고 지자체들은 정부가 나눠주는 교부금이라는 것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마저도 서울로 편입되면 서울은 시에다가 균등 배분하거든요. 네. 그러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인데 김포가 인구가 한 50만 정도면 서울 자치구의 관악구하고 비슷한 정도거든요. 네네. 관악구가 1년 예산이 9천억 예산 1조 원 정도 되는데 지금 김포가 1조 4천억 원 예산이니까 줄어들 수 있다라는 주장도 근거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끝으로 짧게 다음 주 월요일에 김포시장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기로 했는데 네. 어떤 얘기 나눌까요? 뭐 지금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가장 예민한 게 쓰레기 매립장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서울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김포가 편입될 경우에는 좋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뭐 정치권에서는 앞으로 나오는 게 부담스럽긴 하겠지만 이 얘기가 실제로 두 사람 사이에 이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서 저희가 정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 좀 나눴거든요. 쉽게 결정날 문제도 아니고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큐의 경제뉴스 큐레이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배아량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